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손 방송국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제가 아주 그냥 특종을 들어가지고 버벅거렸어요. 그런 타세를 좀 뿌려서 다음 주에. 버벅거렸어. 다음 주에 제가. 개봉박두. 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네. 아무튼 뭐 왠지 그거는- 기분이 좋아지니까 네. 박수라도 한번 치면서 네. 그럼 저 경공에서 허락을 해주면. 그러니까 네. 경공이 먼저 바로 우리가 단독을 하시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겸손 방송국에 먼저 특종할 수 있는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네, 양보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런 거 김청순이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시죠, 여러분? 예. 궁금하시면 네. 다음 주에. 자, 다음 주에 다음 주 취재편이죠. 꼭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발하는데 벌써 슈퍼챗을 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거 읽어도 될까요? 자,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적어도 지금의 정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를 망친 자들과 앞으로 그럴 자들, 그리고 그들을 막는 사람들 사이의 구도가 명확해지는 요즘입니다. 비상식과 왜곡을 방송에 올리고 여론을 흔드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기본 상식과 사실에 기반한 질문을 던지는 장윤선 기자님의 채널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꼭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진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너무 마지막 감사합니다. 멘트가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네. 똑바로 하세요. 힘이 되고 응원이 되면서도 그렇습니다. 긴장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이런 말씀이 저희들한테 정말 큰 귀감이 됩니다. 예, 특히 기자들, 현장을 뛰는 기자들한테 똑바로 일할 수 있도록 그 좌표를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엄동설 안에 국회에서, 대통령이 행진을 합니다. 네, 지금 아침에 8시 반에 대통령실에서 온 내용을 보니까 사회대개혁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거죠? 함께 해야죠. 좀 늦었습니까? 좀 많이 늦었나요? 좀 너무 천천히 나왔는데 바로 안 제가 나와. 사실 내일 저희 그 저녁에 이 정도 안 가겠다는. 아니 7편이면 어떻게 하나? 내일 그러네.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 저 현장에 가거든요. 밤에. 라이브로. 라이브로. 네, 질문하는 기자. 야. 7시 7시 반에. 네, 그 추경호 다크 투어라고. 추경호 당사에서 출발해서 제가 시간 재보면서. 야, 추경호 다크 투어. 네, 과연 이거는 계엄 해제 방해인가 아닌가? 네, 야. 따져보기 위해서. 너무 이정주답다. 훌륭하다. 예. 근데 내일은 기대됩니다. 그러면 그 국회 앞이 축제 분위기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경호 문제가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온 국민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일 저녁은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해방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찾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저녁에 영화 구도라 그랬나요? 구도. 지금 장난 아니더라고요. 패딩 입으셔야 됩니다. 네, 따뜻하게 준비하셔서 내일은 서울의 밤거리를 우리 다 같이 한번 걸어보아요. 네, 취재 편의점도 카메라 들고 현장에 나가니까 여러분들 만나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일하고 전혀 다른 느낌의 거리 행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통령과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대통령 나오는 시간에 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나오기 2시간 전부터 가 계시고 그죠. 2시간 후까지 하십니다. 그죠. 네. 네, 저희가 좀 성실한 편이라 자, 성실하게 광고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아름다운 재단 광고입니다. 취재 편의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행동들입니다. 천연기념물 사냥보호 이슈 리포트 제작, 도시공공 공간 인터뷰 기록집 제작, 전북 인권운동 포럼 개최, 울릉도 여행 플로깅 지도 제작, 포괄적 임신 중지 활동가 상담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예산 감시 및 분석 프로젝트, 교육소외 아동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 정말 다양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뉴스나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일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까지 걱정할 이유가 없으시더라도 괜찮은 것은 공익에 힘쓰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급한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고 남들과는 다른 재단다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하시고 아름다운 재단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름다운 재단에 꼭 후원도 해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돈을 좀 값어치 있게 쓰고 싶다 하실 때 그때는 반드시 아름다운 재단에 놓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박형광 맞춤 광고. 처음부터 뿌리고 시작했는데 네, 처음부터 피부 진정이 안 좋습니다. 제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예, 빨리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자극받은 피부에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글루타셀은 가려움과 피부 진정에 특화된 제품이고요. 특히 건조한 겨울이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가려워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글루타셀은 피부 진정에 특화된 순한 화장품 성분이므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가려워하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까지 안심하시고 수시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다음 달 1월 말일까지 다음 달이라고 하니까 다음 달 같지만 2026년 1월입니다. 네. 한 달간 약. 네, 내년 명년 1월 말일까지 겨울철 할인 이벤트 있다고 합니다. 오래 긁어온 경우 글루타셀을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대용량 구입을 망설이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이벤트는 12월부터 1월 말까지고요. 200ml 제품 구입하시면 45ml 휴대용 제품 증정은 그대로 합니다. 20% 할인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광고는 노회찬의 집 벽돌 기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갔었습니다. 예. 1일 오프 가서 저희 취재편이 좀 오랜만에 많은 분들 뵀는데요. 혐오나 편가르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듯한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그리워지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풍자와 촌철살인의 대가 6411번 버스 첫 차에 오르던 우리 사회 투명인간을 이야기했던 사람 바로 고 노회찬 의원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노회찬 재단이 투명인간들을 위한 공간 6411 노회찬의 집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봉제골목에 짓고 있습니다. 건축 비용 마련을 위한 벽돌 기금을 현재 모금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준공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벽돌 기금이 한참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노회찬을 기억하는 공간 그리고 6411 투명인간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공간 바로 노회찬의 집을 위해서 벽돌을 함께 쌓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벽돌 기금을 기부하신 분들 모두 노회찬의 집 기부자의 벽에 성함을 새겨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아이들, 이름이 생기는 건가요? 아이들 또는 뭐 손자 손주 데리고 저기 봐봐 저기 할머니 이름 있지? 요 기억해줘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예, 노회찬 의원이 지금 계시다면 내란 속의 윤석열을 향해서 얼마나 그 풍자 해악 그러니까요. 달인인데 예, 얼마나 좀 정말 온 국민이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 내란 극복의 과정을 함께 정말 촌철살인의 풍자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리운 분이고요. 노회찬 의원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 모두가 뭐 금액이 크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부하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창신동 봉제골목에 이 노회찬의 집이 들어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갔었는데요. 저희 그 막 참기름 주신 분 계세요. 네. 저희 회사 그 광고할 때 귀중히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치 평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기자에게 12.3 비상계엄이란? 이정주 기자부터 듣겠습니다. 저한테는 각성제. 네, 각성제 얘기. 각성제. 네, 각성제였고 네. 박성재가 아닙니다. 각성제. 네, 저는 정치부가 아니라 1년 지난 법조 기자에게 박성재겠죠. 네. 네. 아직도 구속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각성제처럼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 다른 것보다는 저는 그 12.3 비상계엄 자체는 그날 이제 뭐 충격과 뭐 공포 혼돈이었는데 네. 지난 1년을 보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가짜 엘리트, 우리 사회 기득권 엘리트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거는 그 단순히 뭐 어떤 행정부 수반 윤석열 네.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입법, 행정, 사법에 걸쳐서 네. 수많은 지금 저항들이 있는 거고 수많은 카르텔이 있다는 게 네.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저도 사실 마지막 그 법원 특히나 뭐 사법부를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부르잖아요. 보루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사회 시간에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교육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저는 이번에 많이 알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꼬마도 있는데 뭘 물어보면 판사가 그래도 공정하다, 여기는 믿어야 된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 말은 너무 안타까운 게 그게 현실인데 그걸 부정하면 아나키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기도 하고 믿어야 되기도 하지만 믿어야 될 존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는. 그렇죠. 예. 예. 그 축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영장이 저는 모두 기각되거나 뭐 모든 걸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엄벌주의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박성재 장관의 이 기각 두 번에 걸쳐서 한 거, 그리고 물론 그 사후적이지만 텔레그램으로 직접 김건희가 아무 권능도 없는 사람이 예. 장관에게 수사 지휘하고 그렇죠. 내 거 수사 어떻게 되냐, 전직 영부인 어떻게 되냐, 지금 이 마당에도 영장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과연 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소수의 그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시스템에 맥이 있거든요. 보면. 네. 뭐 국정원 기조실장, 뭐 예를 들면 법원행정처의 무슨 실장 이런 식으로 그 맥이 있는데 전체 사법부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네. 이거 구조적으로 몇몇 맥을 잡으면 인사권과 예산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부터 그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봐야 네. 된다. 좀 많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박경관 기자는 저도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네. 저는 사실은 12.3 계엄이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지만 그러니까 감동이었어요 저한테는. 감동이다. 예,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이 일어난 뒤에 그 시민들의 그 모습은 지금도 생각하면 좀 울컥하긴 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다시 영상을 봐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친이쿠데타가 실패한 경우가 없는데 그렇죠. 유일하게 사실 실패한 거거든요. 그게 진짜 시민들의 힘으로 한 거고. 그래서 사실 지금 벌어지는 어떤 좀 답답한 사법부의 답답한 일들도 저거 다 괜찮아. 어차피 순리대로 가게 될 거야. 우리 시민들이 그 정도로 우매한 사람들 아니고 위대한 사람들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게 좀 12.3 계엄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시민들의 어떤 힘을 규합하는 어떤 날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말 감동의 그 자체였고요. 진짜 해맑게 웃으면서 그 플라스틱 초 들고 맞아요. 여기도 찍어주세요, 저기도 찍어주세요 했던 그분들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굴은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서로의 안도감이죠. 그러니까 장갑차를 맡고 있는 나를 누가 지켜줄까 했는데 어쨌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장모 기자가 나타나서 찍고 있다. 세계가 보고 있으니까 안심이야. 그렇죠. 뭐 이 약간 이런 그런 식의 라포가 형성되면서 거대한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그 현장의 힘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참고로 듭니다. 말씀드리면 올해 한국 인터넷 기자상 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 정유 선배께서. 예,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가 저희 취재 편의점 그리고 저희 장윤선 기자의 취재 편의점을 올해의 한국 인터넷 기자상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따 오후 2시, 3시에 시상식이 있는데요. 참석을 해서 소감을 또 밝히도록 그 하겠습니다. 12.3 내란 극복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또 주는 상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가 뭐 언급을 큰 합니다. 역할을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소소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데 대해서 큰 평가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현장을 뛰는 그런 취재 편의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시상식 모드를 만들었어. 좋은 일은 또 널리 알려야죠. 또 선배가 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 머리 네.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특종도 제 머리 그러니까. 묶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세게 얘기를 해주도록 특종 합시다. 남이 해주는 거죠. 네. 자, 그 내일 이재명 대통령 이제 특별 성명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이 있는데 기자회견 하는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해요. 어디서 하느냐? 예. 12월 3일 1시 30분 오후 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국회에서. 네. 1년 전 계엄 해제를 위해 시민들, 국민의힘 동료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갔던 국회 도서관 쪽 쪽문. 예, 국회 내부 가로 열고 국회 내부에서 도서관 쪽 쪽문에서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어때요? 지금 그래서 추경호 저기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는 메시지를 발표를 합니까? 메시지는 나온다고 하고 네. 그 이미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준 것 같아요. 대구 집회 때 그제 부산, 대구 뭐 그리고 지금 수도권 돌면서 계속 집회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좀 약간 아리까리한 메시지를 낸다.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약간 이게 유체이탈 법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 이재명의 그 줄타넷과 폭거에 못 이겨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또 이재명 정권에게 정권을 넘겨주셔서 죄송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야 예. 막걸리야. 그러니까 이제 학폭 가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때렸는데 때려서 학교에 학폭위를 열게 하고 선생님들의 시간을 뺏고 민사소송과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한테 맞은 사람들이 나한테 소송을 청구하게 해서 죄송하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 되게 적합한 표현이네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내란 세력과 결별할 생각이 1도 없어 보인다. 근데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고 있어요. 이거 내란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윤석열과 결별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네. 이따가도 기사를 소개하시겠지만. 네. 근데 장동혁 이게 발화를 하는 건 다른 거죠. 그렇다라는 내심을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일 그 메시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비상계엄이 불법이었다라는 메시지를 절대 못 냅니다. 절대 못 내고 본인이 그렇게 낸다고 하면은 바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면 바로 끝이거든요. 영남의 그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 입으로는 그렇게 말 못한다라고 보고 이제 본인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입지를 굳혀서 공천만 받으면은 사실은 안정권에서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인의 몸값을 키우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정말 응원봉을 들고 모두의 힘으로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고 아직도 그 재판과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이거 상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기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가운데 끊임없이 내란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진도를 방해하면 그 자체로 역사에 어떻게 기록에 남겠습니까? 당시에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 끊임없이 발목 잡기를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지체됐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명한 정치를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비판을 명쾌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어제 국민의힘 내부에 의견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사과 메시지가 필요하다 찬성 43, 반대 14, 답변 거부 19 이렇게 보류 6명 이렇게 나왔고요. 윤석열과 절연 메시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찬성 31, 반대 26. 비등비등합니다. 답변 거부 18, 그다음에 보류 7 이렇게 나왔는데 이 조사에 대해서 기자들은 대체로 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요걸 이제 따져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그 패턴하고 비슷해요. 그 1번 질문은 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박 기자 말한 대로 그 대체로 심플해요. 불법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속내는. 네.
말을 못할 뿐이고. 근데 두 번째는 탄핵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잘했냐 못했냐 이 얘기인데 이게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하고 똑같이 겹쳐요. 네. 그러니까 계엄 해제는 했죠. 근데 탄핵에는 반대했잖아요. 네. 본인이. 근데 이거는 이런 논리못은 지금 인지 부조화를 계속 국민의힘이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당시. 그러니까. 예, 그럼 윤석열 탄핵 안 시키고 윤석열은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듣고 보면 지금 본인이 자기 계엄 엊그제 김봉식 뭐 청장 서울청장 나와가지고 예, 뭐. 제가 시킨 거 아니죠? 본인이 바깥에 막으셨죠 막 하면서 벌써부터 이제 시전하잖아요. 예, 조금만 틈 보이면 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화로. 아니 곽종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조지호, 조지호. 뭐, 그 다음에 여인영. 그 여인영 전부 니네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홍장원. 아니잖아. 홍장원. 예. 뭐 망상 속에서 글씨 쓰지 않고. 그러니까 뭐 지렁이 글씨 해가며. 예. 그 티셔츠 만들고 있고 애들 웃기는 진짜 웃기는 짓 하고 있어요. 그 진짜.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인영이 증언한 거랑 홍장원 차장이 말한 그 명단 12명이 딱 일치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렁이 글씨로 이 사람들은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뒤에 그 글씨 이면에 글씨는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지 글씨가 최종 목표가 아니거든요. 여인영 그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증거 채택을 증거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윤석열이 법정에서 하는 짓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모렴치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직이나 됐을까. 그 후보자 검증에 그러게 대해서 말입니다. 네. 모든 선거마다 모든 언론이 가장 가열차게 해야 되는 것은 역시 공직 후보 검증이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볼 때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진짜로. 진짜 예. 이거는 정당 상관없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상관없이 무조건 세게 검증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의 의무고 사명이다. 이런 생각이 저도 좀 사실 들었습니다. 반성 많이 합니다. 박 기자도 있었지만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 진짜. 그때 더 세게 때렸어야 되는데. 이 두 분이 마크맨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때 네? 윤석열 김건희의 마크맨. 기자회견 때 네. 질문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질문하는 기자. 네, 그때는 질문 기자는 아니었는데 뭐좀 짜치는 변명이지만 그때 질문했어야 됐다. 네. 그때 바로 김건희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좌파의 오야붕이냐고 혹시. 그러니까. 본인 좌파의 오야붕. 본인 진보의 V- 오야붕이라고. 네, 또 V 진짜. 제로시냐. 그러니까 V 그때 물어봤어야 됐다. 자,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정주 기자의 취재력. 와, 이 빛나는 역시. 취재력. 박수 한번 쳐야 돼. 야, 이거를 단독의 거의 한 달 황제. 전, 한 달이 뭐예요? 한 2달 전부터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취재 편의점에 와서 취재한 내용을 질문하는 시간 대신에 취재 편의점에 와서 털고. 다 털고 TBS 대신에 여기서 단독을 다 털고 터시는. 여기서 단독을 다 하고 예, 그랬는데 오일장에서 다 털고. 그러니까 네. 집에 가서 갔더니 근데 박 할 쓸 게 기자가 없네. 그러죠. 아빠 내 거 빵 어딨어? 편의점에서 다 먹고 왔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는 너무 감사한데 지금 이정주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다 그러니까요. 예, 다 나오고 있어요. 아니 제가 뭐 제 입으로 성지 방송 이런 얘기하기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그 취재 편의점 성지 방송을 돌려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중앙일보도 그거 돌려보고 네. 이제 뭐 판단했겠죠. 네, 본인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예. 근데 요거는 참고인 조사 받은 지는 좀 됐어요. 제가 지금 한 두세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야, 네. 그렇죠. 제가 꽤 오래됐어요. 믿을 만한 취재원이 얘기한 거였고 네. 그때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사실 또 나온다 또 단독. 어, 이제는 말할 수 뒷얘기. 있다. 네. 뒷얘기.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조은석 특검이 어느 정도 플리바게는 해준 거예요 지금. 한덕수를. 네, 그래서 15년형이 그래서- 사람은 낮게 나왔다 생각하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적확하게 맞췄어요. 네. 현타가 오는 게 네. 10에서 15년형이다. 이거 네. 경향신문에서 얘기한 건데 네. 근데 딱 이게 맞았어, 이것도. 왜냐면 이론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보면 무기징역이 나와야 돼요. 그쵸.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 추경호는 더 이상 내란 방조 혐의도 안 돼요. 예.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사실상 무기징역이 나와도 큰 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근데 15년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은 뭐 다른 매부쇼 이런 거 보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뭐 너무 낮다 막 하고 막 네. 생방송 중단하고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뭐 매부쇼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네. 흥분하고 볼 것만은 아니다. 아. 그냥 이거를
좀 더 네. 조감도를 넓게 봐야 돼요. 음. 넓게 보면 좀 예정돼 있던 거고. 네. 예, 그리고 한덕수가 다 불었기 때문에. 부럽기 때문에 예, 한덕수 총리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도 감옥을 그렇게 가기 싫어한대요. 아, 물론 감옥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다 있겠냐만. 싫어하겠죠. 감옥 친화형 인간은 없어. 그렇죠. 예, 없어요. 윤석열은 본인이 체질인 것 같아요. 살 쪽쪽 예, 빠지고. 그러니까. 근데 들어보면 뭐냐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바깥 삶과 감옥의 삶이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서민들은 그치. 예, 이 겨울에 뾱뾱이 붙이고 춥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사는 정말 차상위 계층도 많거든요. 제가 옛날에 진짜 사회부 젊은 시절에 서부지법의 그 형사재판 보다가 제가 울었어요. 그 절도 14범인가 15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할아버지 네. 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저 나가시면 절대 다시 들어오시면 안 되고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 최우진술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감옥이 좋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네요. 오히려 나가봐야 갈 데가 없다. 네. 자기 또 절도할 거다. 아. 네, 그래서 자기 그냥 감옥에 있게 해달라. 진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다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지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쇼생크 탈출 옛날에 보면 모건 프리먼이 바깥에 나오는데 자기는 갈 데가 없어요. 너무 오래 살고 맞아요. 사회에 대한 어떤 적응력 자체를 상실했다는 네. 스스로의 허탈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다른 얘기인데 네, 복지제도를 전혀 이제 다른 해야 얘기인데. 된다 네. 이런 얘기고 그 한덕수 같은 경우는 감옥이 싫은 사람. 기본적으로 호텔 수영장밖에 안 다녀요. 그렇지. 네, 본인 수영 좋아한다잖아요. 법카. 그때도 수영장에서 찍혔잖아요, 사실. 네, 이 사람은 일반적인 수영장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회원권도 한 두세 개 갖고 있고 네. 평생 호텔 수영장, 평생 호텔에서 뭐 차 마시고 뭐 아메리카노 막 15,000원씩 하잖아요. 사람 만날 때 더 비쌀 걸요 요새? 맞아요. 옛날 왜 얘기는. 커피 한 잔 해도 맨날 호텔에서 먹고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바깥에서도 서민으로 내려오는 게 감옥이야. 네,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맨날 뭐 친미파 뭐 한덕수는 예를 들면 뭐 회원권하고 뭐 관용차와 법카. 그거만 네. 주면 모든 네, 걸 다 한다. 한다. 그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법카랑 관용차는 차 안에서 호텔처럼 따뜻한 네. 온기로 이동하고 법카로 호텔 수영장 쓰고 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풍족함만 마련해주면 뭐든 간이든 쓰레기든 판다. 네. 양심도 판다. 이 소리거든요. 주변의 평가 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감옥 가는 거를 감옥을 간다고요? 그러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심해요. 심지어 이 사람이 그 뭐 자녀도 없잖아요. 네. 그뭐 탓이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달려서 고달프게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육아나 우리 하다못해 그렇지. 육아를 하다 보면 유모차 몰고 바깥에 나갈 때가 있거든. 왜? 애가 나가자고 하니까. 그렇지. 애기가 호텔을 좋아하진 않아요, 보통. 애들은 풀밭을 좋아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예, 감옥에 대한 그 약간 맹목적인 두려움 플러스 자기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훨씬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가려고 네. 초장부터 좋은 스크림이 탁 찌니까 바로 다 말해. 다 얘기해. 네, 저한테 혹시 이러시면 형이 저기 검사님 잠깐만요. 혹시 저랑 딜을 하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섬주섬 꺼내서 쫙 펼쳐갖고 어디까지 불어드릴까요? 여기까지 15년? 여기는 10년?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했구나. 네, 그래서 사실 15년이 나온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이게 존스 특검을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드리자면 네. 선회를 하자면 아직 수사가 안 끝났습니다. 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 범죄자들도 지금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를 무기징역 때리잖아요. 그럼 그 줄줄이 대기표 뽑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플리바겐을 해가지고 대기표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유경호, 건진, 뭐 웰바이오텍, 뭐 주가조합범들 등등등 줄 서 있거든요. 이 사람들 한덕수 만약에 무기징역 때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입 닫아요. 네. 자기도 자기 한 카드 갖고 있거든요. 마지막 네. 카드. 그래서 나 이렇게 하면 플리바겐 해줄 거죠. 나 윤석열 김건희 이거 불면 나는 더 많이 이제 나는 좀 선처해줄 거죠. 라고 약속을 그 퍼스트 펭귄처럼 약속의 전례 첫 타가 한덕수예요. 근데
검찰은 구형을 할 수 있지만 선고는 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판사가 어떻게 선고하느냐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건 조은석 특검 탓이 아니지. 그치. 조은석 특검은 나는 시킨 대로 나는 빠터대로 했다 계약대로. 네. 아니 이진관 판사가 무기징역 너 때리는데 어떡하냐. 이건 다른 얘기죠. 네. 예. 네. 이걸 어떻게 조율합니까 사법부를. 그러네. 그럼 네. 이 조은석 특검이 제가 15년 때릴 테니까요. 무기징역 해주세요. 이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한덕수 운명이죠. 결국은 한덕수의 협조로 추경호를 잡게 된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보니까 이미 덕수형이 다 불어가지고 우리가 뭐 할 게 없네? 네. 라고 한 거고 중앙일보가 10명의 국회의원들을 취재해보니 복수의 인원들이 추경호 때문에 우리가 표결하는데 방해를 받았다라는 받았다. 진술을 한 거예요. 그죠? 네, 네. 어.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게 이 내용이었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네. 이게 꽤 됐어요. 지금 보도 네. 제가 석 달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세 달 전이면 그 전이에요. 그래서 이 맞아. 보도는 지금 막판에 나온 거고. 네. 예. 아무튼 비슷한 사람들을 취재하니까. 네, 그렇죠. 어차피 참고인 갔다 온 사람 7~8명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취재한 거예요. 네, 예. 그렇고. 중앙이 조금 늦었지만 좀. 중앙이 좀 늦었네. CBS보다. 굳이 저렇게 단독까지 달아서 제가 취재 편의점 두달 전에 다 얘기한 거를 그래서 굳이 제가 단독을 달아가지고. 물론 제가 텍스트는 안 썼으니까 뭐 인정하겠습니다. 네. 예. 예, 하여간 힘내세요. 중앙일보. 예, 좀 빨리 뛸 확실한 필요가 거는 있겠다. CBS 단독이 아니라 취재 편의점 단독. 취재 편의점 단독으로. 예. 예, 하여튼 이런 빛나는 취재가 역시 역사를 바꿉니다.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죠? 요거 말하고 나서 우리 장앵커님이 추경호랑 소송 중이었거든요. 그래, 그때. 맞아요, 그때. 그때 이 보도 가지고도 소송 할까 봐. 제가 저한테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했어. 여긴 또 안 했어. 아직도 안 해요. 네. 왜 맞으니까. 맞으니까. 아니 우리도 맞아. 나도 봤어요. 예, 예, 추경호 예. 대표 봤습니다. 예, 예, 예. 다 무혐의 불기소 결정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대선 출마까지 강행했던 한덕수, 그렇죠. 또 본인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기자들 고소하는 추경호 좋지 않다. 이런 정치의 끝이 결코 좋을 수가 없다. 진실되게 정치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다 떠나서 경향신문 보니까 작년 12월 19일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엄에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텐데 야. 라고 추경호 대표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 기자님? 그 이제 내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추경호의 예. 내심을 예. 잘 됐으면 예. 계엄이 잘 됐으면 예.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고 독재를 했으면 우리 지금 좋아졌을 텐데 요 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되게 신빙성이 있는 게 그걸 들었던 사람이 그대로 바로 단톡방에다가 이 내용을 적어서 올렸다. 그리고 특검이 이 단톡방 내용을 이미 제출받아서 그죠. 증거 네. 확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역할이 한덕수 전 총리보다 더 좀 악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엄 그 반대 표결을 막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미련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으로는 더 밉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심각한 게 저는 이게 이제 12월 19일이면 그 계엄하고 나서 한 16일 정도 지났잖아요. 네. 저도 실제 그때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들한테 이 사람들이 한 2주간은 그 어벙벙했대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큰 거 있겠지 온다. 그랬어요. 큰 그때. 거 온다. 네, 큰 거 맞아요. 그래, 그때 그거 뭐가 있었어요. 있겠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2주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시민들 우리 진짜 필부들조차도 이게 불법 계엄인 걸 확실히 알고 그렇죠. 가서 그날 새벽에 우리 장앵커님 가서 이제 생방송하고 저항하고 해서 이걸 뚫어냈잖아요. 그리고 19일이면 이게 탄핵 표결될 때예요 이미. 탄핵 표결 됐어요. 그치. 1차 실패하고 이미 거기까지 지나갔는데도 이 사람들 말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엘리트들의 아두남인데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대통령이 했으면 윤석열이 그렇게 바보 멍청이야? 네? 그 정도는 아니겠지. 뭔가 있지 않을까? 트럼프가 진짜 바보 중동 멍청이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가 자기들 스스로 반윤 전선을 긋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게 바보 멍청이 천치야? 에이 그런 사람 아니야.
야 대통령을 뭘로 보고?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했어요. 했어. 저한테도. 네. 근데 지금 그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윤석열을 엄청나게 욕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본인이 바보 천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 말한 사람이 바보 천치가 됐거든 네. 지금. 네. 아니 실제로 누구지 그 경호 차장 네, 김성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경호처 직원들한테 돌아온다. 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지지율 오른다. 그리고 뭐 그 현충원 참배 같은 거 준비해라. 한남동 관저를 전혀 보살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그 자체를 믿고 있었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어설프게 할 리가 없다. 뭔가 그 그쵸. 아무리 네. 국민적 저항이 있어도 자기들이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선관위에 어쨌든 군인을 보냈던 것에 대해서 뭔가 대치게 할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김상호 의원도 작년 12월 4일 국힘 의총장에서 홍장원 그 배신자 때문에 계엄 유지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폭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안에서 홍장원이 상당히 버텨준 거다. 여기서 만약에 뚫리고 그렇죠. 실제로 체포하러 다니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손쉽게 가능했겠죠. 그렇겠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도처에 어쨌든 민주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방금 말씀하신 경향신문 보도를 좀 보면은 네. 이 대목이 되게 기자로서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론을 받은 대목인데 예. 전 원내대표 측은 기자와 통화하며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거의 1년 전의 얘기인데.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보면은 덕담 주고받듯이 농담하듯이 한 말인데 은연중에 한 말인데 네. 이거를 내가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한 사실이 없다라고 탁 못 박잖아요. 네. 전 이걸 딱 보면서 기자로서는 그치. 그래 했네. 했어. 그 말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단톡방 나왔으면 끝난 거죠. 뭐 그걸로. 근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 해도 되는 얘기 많이 해요. 맞아요. 저도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면회 갔다 온 날이었어요. 그 달인가 그 다음 날인가. 예. 나경원 의원은 의원회 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아유 왜 나를 자꾸 오라 그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다. 마치 본인의 자의보다는 끌려간 것처럼 안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이런 컨셉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스몰톡하기 좋죠. 그렇습니다. 추 대표 걱정 마라. 노컷뉴스 단독이 또 나왔어요. 네. 예, 지금 한덕수, 윤석열 이딴 전화를 했다는 건데. 이게 한덕수와 통화예요. 그렇죠. 7분 33초 동안 통화하고 3분 뒤에 윤석열하고도 또 통화했다. 추경호가 쫄았었나 보죠.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네. 형이 지켜줄게. 사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자세한 내용을 우리 법조팀도 취재를 하고 있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네. 이거를 한덕수가 본 거예요. 한덕수가 추경호와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가서 뭘 처음에 물었냐면 7분 30초 동안 통화를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특검이. 홍철호 3분 23초 통화했죠. 그쵸. 윤석열 2분 통화했죠. 네. 근데 홍철호는 3분 23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첫 통화거든요. 추경호가 계엄하고 뭐야? 네. 정무석 어떻게 됐어? 네. 가장 가까운 의원한테 통화를 한 거예요. 의원 의원이었으니까 친할 거 아니에요. 출신이니까. 정무수석이니까. 정무수석이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잘 지냈으니까 예. 야 철호야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했겠죠. 예.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어떻게 된 거야? 뭐 넌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반 1분이 간 거죠. 네. 그리고 2분에 가면 우리가 나 누구 전화해봐 이렇게 하고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3분 23초가 되는데 윤석열은 마지막에 앞에 다 들었지 임마 뭐 하면서 2분밖에 안 되는 거죠 통화하면. 근데 한덕수가 중간에 7분 3초 하거든요. 이거 저희도 라디오 뭐 리포트 해보면 7분 3초 리포트 한번 하잖아요. 엄청 길어요. 다큐멘터리. 네, 7분짜리 원고 쓰려면 최소 네. A4 4장은 준비해야 돼요. 그건 압니다. 예, 들어요. 10포인트로. 그리고 계엄 예. 저렇게 바쁠 때 네. 지금 막 어디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해제해야 되냐 이때 7분 동안 전화를 잡고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압축적으로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그 예. 급박한 상황이면은. 네. 그 중요한 정치는 뭐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1분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추 대표를 안심시키면서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은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그 소위 여사라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국회에 참모들에게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 비상계엄은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 이재명도 끝났고 한동훈도 끝났어.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씹지 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는 판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의견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현장에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제가 처음에 들었던 말이 용어가 여기까지 모르면 저도 이 비슷하게 들었어요. 뭐냐면 뭐 주 대표 걱정하지 마. 계엄 유지될 거야. 딱 요 취지로 들었어요. 이게 비슷한 용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당사에서 안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한덕수가 초반에 추경호한테 전화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 추경호의 관심사는 계엄의 불법과 정당성이 아니에요. 성공하냐? 계엄의 성공 유무에 따라서 그렇지. 내가 스탠스를 잡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럼 예. 딱 떨어지죠 퍼즐이. 예, 맞습니다. 내가 살려면 네. 혹시 이게 계엄이 실패할 건데 네. 내가 지금 너무 설레발 치는 거 아닌가? 네. 내지는 계엄이 성공할 건데 내가 지금 한동훈처럼 좀 방해했다가 나도 나가리 되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그치. 이 계산 주파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편 먹고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추경호가 당시에 뭘 해야 됩니까?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해야 되는 방해해야 거예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 유지되는데 기여해야 추경호의 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계엄 세력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독려하고 걱정하지 마. 이 비상계엄은 유지될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2차, 3차도 계속 계획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갈짓자 행보로 보면 논리적 정합성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계획 추 대표가 지금 알거든. 추경호가 원래 새 가슴으로 유명해요. 당에서. 그러니까 전화해서 진정시키려고 한덕수가 전화를 한 거죠. 먼저 보시면 한덕수가 먼저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추경호가 예. 전화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러네. 전화를 해서 알려줘. 너 지금 새 가슴처럼 떨고 있지. 지금 이거 유지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윤석열이 한덕수가 또 윤석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쵸. 추경호가 추경호가 저 새 가슴 어떻게 진정이 안 돼요. 아직도 우왕청심 한번 더 줘야겠어요. 한번 더 하세요. 네, 전화. 너 덕수한테 들었지?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해제 표결 당사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 갈짓자 행보가. 네. 그러면 논리가 딱 맞죠. 다시 또 이게 스멀스멀 당시의 기억들이 올라오는데 국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마지막에 그런 최후의 수단에서 자기들끼리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죽거나 다치더라도 상관없다. 우리들의 권력만 유지하면 이 독재적 발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일으킨 거고 거기에 협조한 인원들이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이 된다. 그렇죠. 이거 납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자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에는 내란 특검을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의혹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특검팀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자료 협조하고 있어요. 박성재 장관 3차 영장 쳐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 가운데 지금 내란 특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2일 남았고 그나마 김건희 특검은 기일이 26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박성재 이달 28일이니까. 장관에 대한 영장을 김건희 특검이 세 번째 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쳐야 되는 게 맞죠, 사실. 예, 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사실 뭐 가장 비교되는 사람이 이상민 전 장관이잖아요. 같은 네. 일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왜 얘는 들어가고 나는 안 들어가고 제일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합니까? 네. 그 억울하잖아요. 네. 사실 조태용은 뭐 하러 오른팔 구속된 거예요? 왼팔인데 네, 그렇죠. 네, 조태용은 구속되고 그러니까요. 네, 뭘 그러니까 구속된 본인이 한 역할이 있는데 당연히 이건 3차 영장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사실 지금의 큰 이슈는 2기 특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에 2차 더 있는 거죠, 종합특검. 사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뭐 대통령실에서는 예. 좀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2기 특검까지 가는 건 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하다. 네, 그래서 상설 특검 형태로 넘기든지 아니면 특수본으로 넘기든지 뭐 그 정도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한번 그건 여론을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박형원 기자 얘기 듣고 또 취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2차 종합특검 나온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또 대통령 뜻은 또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 종합하면 그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한 인원의 주장이 과다 대표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완전한 내란 청산, 내란 종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면 반민특위 실패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일어난다니까요. 그렇죠.
그 우리 대에 이거를 정돈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 대에서 또 납니다. 예. 윤석열 같은 기괴한 또 괴물이 나타나서 계엄 일으켜가지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의 엄벌을 통해서 다시는 비상계엄 꿈도 꾸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놔야 그래도 또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충대충 넘어간다? 했다 치고 그냥 넘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또 국정농단 김건희를 포함해서 한덕수, 박성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엄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교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무조건 저는 이제 엄벌주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벌만이 능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아까 장인커님 말씀하신 대로 반민특위의 전례를 보면 돼요. 네. 뭐냐 인간사에 특히 정치 세력이라는 게 그런 어떤 생리적인 그런 원동력이 있거든요. 뭐냐면 나를 정당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법으로 정의로 처단하지 않고 온정주의로 정치적 처벌하잖아요. 네. 그럼 나에게도 표가 있다 이거예요. 부정선거론, 윤어게인, 또 뭐 오함대 중동 오함대 온다, 뭐 트왕제 온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또 속이는 거예요. 네. 근데 여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포퓰리즘이 양태돼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럼 그 세력을 가지고 10% 9%를 가지고 이걸 정당화시키기 시작해요. 네. 나중에 이제 친일했던 사람들이 반공을 명분으로 반공은 그냥 반공이라고 왜 피죠? 그렇죠. 관심도 없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처음에 그 씨앗을 잘못 뿌려놓은 바람에 네. 반민특위 해체시키고 그쪽 보수 세력이 다시 걸기를 하게 합니다. 네. 사실 친일 세력인데 보수랑 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권을 잡고 그러면 역사책을 바꾸기 시작해요. 예. 그게 뉴라이트 운동이에요. 잠깐만 엄청나게 큰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재단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일교가 세계일보를 갖고 있거든요. 네. 네, 통일교를 직격한 거 아닐까요? 박형광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네요. 이거 근데 되게 엄청 센 발언인데, 엄청 센 발언이에요. 이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 왜 걱정이 되세요? 왜냐면 이게 사실 종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치지 예. 못하거든요, 보통은. 이게 굉장히 강한 발언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하신 것 같아요. 어. 연말을 맞이하면서 그죠? 이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하게 절연하지 못하고 1년 내내 질질 끌려다니다가 지금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1심 재판이 내년으로 넘어간다? 내년 2월에 될까 말까? 그리고 또 내년 1월 18일에 내란숙의 윤석열 구속 만기로 풀려난다? 그리고 내란 재판부 할 것 같으면 지난 7월에 했어야 돼. 빨리 하든가 여태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또 뭐 지금이라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좀 아니다 싶으니까 거리에 대통령이 나와서 시민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 시민 행진에 저는 엄청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선택한 거예요. 예. 시민 행진을 통해서 완전한 내란 종식이 될 때까지 대통령 이재명은 이 길로 간다. 예. 이게 정통한 길이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우물쭈물 어영부영 안 가겠다라는 진짜 거예요. 장난 아니네요. 엄청난 네. 정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일.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정교분리 이 원칙 어긴 종교재단에 대해서 해산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하게 이 돈 갖다 주고 로비하고 신천지도 YTN까지 포함될 먹으려고 수 했었던 있겠죠. 거잖아요. 네, 신천지도 포함될 수 저는 있겠죠. 신천지보다는 이거는 통일교를 그렇죠. 직격했다고 네. 보고요. 통일교가 여기 보면 아시죠? 여기 파크본 빌딩 네. 여의도에 그 땅. 엄청난 땅. 그것도 통일교 거예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데 일전을 불사하겠다라는 각오를 한 걸로 보이고요. 대통령을 지켜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예. 비상계엄 해제하고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응원봉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네, 딱 응원봉 하나 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켜왔는데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길에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보태서 완벽한 민주주의를 할 때까지 함께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속보가 더 들어와 있는데요. 민주당이 12월 3일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할 것이라고 하고요. 법안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네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고에 대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쿠팡 전문 기자.
박경광 기자. 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그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 쿠팡이 초기에는 배송 이후에 3개월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쿠팡을 탈퇴하고 90일 이후에 기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쿠팡은 그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취향과 뭐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뭐 애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죠. 어느 시간에 그 집에 금방 있는지 알죠. 없는지 이런 거 아니 다 알고 있는 3천만 거예요. 명이 전체 제가 보기에는 그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사실상. 아, 그럼요. 예. 네. 미성년자 빼고, 그럼요. 예, 아기들 빼고 다 쓰고 전 있다고 국민의 봐야 소비 되고. 성향을 쥐고 있는 거죠. 예. 그럼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쿠팡 이 정도인가?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랑 30분만 얘기하시면 제가 쿠팡의 실체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 쿠팡 일타 강사, 예, 쿠팡 제가 일타 강사 콕 집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가 박형광 문제고 기자하고 뭐가 딱 문제고. 30분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요거가 예. 문제입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쪽집게 과외 선생님, 그럼요. 예, 박형광 선생님을 통해서 쿠팡 일타 강의를 그 한덕수 들으셔야 한 된다. 7분 정도 통화하시고 가서 나머지 23분 예, 나머지 설명하는 걸로. 네. 자,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조만간 그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님들 모셔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집단 소송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 가운데 쿠팡 피해 입으신 분들 집단 소송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만간 변호사님들 모셔서 집단 소송 어떻게 할지 함께 이것도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한번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쿠팡 같은 기업이 너무나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으면서 대관 업무만 하고 로비만 엄청납니다. 네. 엄청나게 로비만 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고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인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화가 나지만 소비 패턴을 바꾸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전 지금도 계속 이제 그 연락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기자님 이거 개인정보 털렸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도 물량이 늘어요라고 해요. 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그 지금 쿠팡은 사실 노동자의 죽음보다는 그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끔하게 혼내주셔야 됩니다. 네. 너네 잘해야 돼, 제대로 해야 돼. 예.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네. 근데 이게 씁쓸하죠. 예. 시장에 씁쓸하네. 대체제가 나와야 되고 맞아요. 예, 경쟁을 예. 붙여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시간은 다 됐지만 그래도 요거는 또 우리 이정주 기자가 단독 보도한 게 또 있어요. 네. 단독 행렬. 아이 뭐 짜잘합니다. 짜잘해. 아닙니다. 예. 단독 이정주. 네, 요새 뭐 예. 성지 방송이 중요하지. 이것도 오늘 또 여기서 다 털고 이제 다음에 집에는 5일장에서 빈손으로. 이제 빈손으로. 아니 근데 국민의힘 관악갑 조직위원장에 허경영의 정무비서 출신이 갔다. 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최근에 예. 그 장동혁 체제 처음 들어온 다음에 그 조강특위 조직 강화 그 특별위원회라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들은 이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 현역 지역구가 있고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서울에만 해도 예를 들면 48개 지역구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각각 담당자를 꽂죠. 네. 뭐 누구는 송파, 병은 뭐 김근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진지전이죠. 거기 민주당 누구, 그 거기는 국민의힘 누구. 네. 그래서 다음 총선 때 나가서 이제 맞붙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조직위원장이거든요. 이 조직위원장에 그 관악갑에 최근에 새로 누가 들어왔어요. 여기 사고당협이었는데 네. 비어 있었는데 들어왔는데 이분이 문수영 씨라고 이게 좀 알아보니까 이력에는 그 27일 날 지난달 27일 날 일주일 전에 이 조강특위 끝나고 서울에 20개를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를 쫙 했는데 거기에 이력에는 무슨 고조선 문화재단 이런 식으로 전 이사장 자기 이력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국가혁명당 이 얘기가 그냥 뭐 대선 캠프 있었다 이 정도만.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력 관리를 했고. 네, 또 이런 거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내부 박 터질 때 싸울 때 저를 주로 찾아요. 아, 그렇지. 네, 저도 그래요. 네, 박형광 기자 제가 네. 그럴 때 쓰이는 이제 칼이거든요. 그렇구나. 왜냐 조중동이 안 써주니까 이런 거 안 써주거든. 왜 국민의힘 피해가니까 안 써줘요. 네, 좀 짬짬이 그게 있거든. 네, 그럼 네. 데스크에서 자르고 킬하니까 이럴 때는
가야겠다. 박형광 얘네는 얘네는 또라이다. 얘네는 무조건 써준다. 무조건 다 쓴다. 저는 예. 씁니다. 저는 예. 흰 고양이 쥐만 잡으면 되지. 그렇지. 기사는 뭐 저는 예. 가리지 않아요. 예. 식성이 저는 왕식하기 때문에 예. 왕성하기 때문에 저한테 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취재원 무조건 보호해드리거든요. 그럼요. 예, 그건 취재원 생명입니다. 보호가 취재원 그럼요. 보호 여기서 기자한테 평판 생명입니다. 떨어지면 진짜 아유, 날라가요. 그럼요. 예. 제가 벌금 맞으면 맞았지. 맞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영업이 안 돼요. 그렇게 예. 되면. 네, 이 바닥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취재원은 네.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취재원 비니건 털렸다가 저 여기서 봐 알거지 돼요. 누가 저 믿고 제보합니까? 아 이정주 저놈은 쫄보라서. 예. 예. 절대. 조금 겁나면 털더라. 예. 제가 이 바닥에서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그렇지. 그러면. 제가 10년간 이미 예. 믿고 쓴 이정주 여러분. 10년간 제가 품질 유지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제가 이미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정주 광고 타임. 예. 저한테 제보를 주십시오. 네. 예, 내부 뚝배기 깰 때.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이번에 또 온 거예요. 오. 예, 이 기자 이런 게 있다. 아. 저도 알죠. 딱 듣는 순간 알아. 네. 아 이놈들 또 나 이용해서 또 서로 내부에 근데 말이 되면 어. 쓰는 거죠. 그치. 얘기되면 쓰는 거죠, 서로 그냥. 내부 전쟁할 때 치려고 하는구나. 어. 알겠다. 팩트만 맞으면 간다. 그쵸. 그 의도가 뭐든 그 의도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팩트가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니까. 그치. 예. 그래서 이제 훌륭한 기자다. 제보를 예. 받았는데 이게 그 동시다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예. 그 관악구 의회에 있는 구의원들이 그 당시에 당에다가 이미 투서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연서를 써가지고 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올 쯤에 예. 보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당에다가 투서도 보내고 저한테 제보도 했잖아요. 시차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타사들은 몰랐냐? 알 수 있죠. 안 썼구나. 저한테만 살짝 준 게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그거예요. 받았어도 킬한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투서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아. 어느 정도 오픈이 된 거예요. 아니 언론을 하세요. 정치를 하지 마시고 네. 왜 정치를 네.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체리피커처럼 제가 잘은 모르지만 보수 신문들은 분명히 이거를 그랬을 수도 있어요. 체리피커처럼 이거를 선별했을 수도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까치밥이 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줬죠. 주말에 네. 이거 갈아 넣어가지고 예. 취재를 했는데 이제 요지는 이 사람이 그 국가혁명당 허경영의 정무비서였거든요. 그냥 당원이었으면 제가 넘어갈라 했어요. 근데 정무비서면 나름 핵심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이걸 검증을 못했다? 이 사람은 거기 있었던 걸 제가 전화하니까 바로 인정하더라고요. 어려운 취재도 아니었어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네, 확인되는. 전화하니까 바로 혹시 확인된. 정무비서 하셨냐고 네. 제가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이 문수영 씨한테 네. 죄송하지만 그 위원장님 제가 또 이게 염치는 있거든요. 네. 좀 불편한 질문을 드려 죄송하다. 내가 뭐 어. 좋은 질문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아니다. 질문 기자지만. 네. 근데 뭐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혹시 허경영 씨 국가혁명당 정무비서 하셨냐 하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조금 순수하신 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나는 허경영 그 국가혁명당에 입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네, 그래서 어. 아니 입당 알겠고 입당 안 하셨다 치고 정무비서를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아, 정무비서 입당 안 해도 되니까. 예, 예. 네. 그 저는 궁금한 게 그게 아니야. 예, 예. 저는 좀 예 아니요만 대답하면 돼요. 예. 근데 또 마음 아픈 그 예. 이 기사니까 예. 그래서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알겠다. 그 입당 안 하셨다 알겠으니까 혹시 허경영 씨 정무비서를 하셨냐니까 또 허경영 씨랑은 내가 20년 동안 지낸 사이고 친해서 잠깐 옆에 이제 그렇게 식으로 있었다. 오랫동안 지냈다 하길래 알겠으니까 친한 것도 알겠고 예. 안 친해서 상관없어. 어. 안 친해도 정무비서 할 수 있어. 자 정무비서를 하셨냐고 예. 하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직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남들이 나를 그렇게 뭐야? 하셨네. 진짜 했네. 아, 위원장님 그 죄송한데 그냥 하셨네요. 네. 하셨으면 어.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길게 앞으로 얘기하네.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조금 염려되고 좀 이게 저되니까 이제 저한테 말을 길게 하신 거예요. 네. 확인했어요. 확인하고서 전화 끊었죠. 끊고 나서 이제 기사는 이미 당에만 확인하면 되고 그러면 그치. 아니, 본인이 정무비서 맞았다고 하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그걸 알았냐 몰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악구 구의회 의원들은 제보를 그 당에다가 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거야. 사람들은 100% 확신하더라고. 이건 당이 알고 한 거야. 알고 하는 거지. 어떻게 이걸 모르냐.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거고. 중앙당에서 알고 이 사람을 꽂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의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물어보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모르냐. 이 상식적으로 정치의 ABC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당에는 당연히 물어봤더니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제 기사 나간 다음에 2시간 만에 잘랐습니다. 아. 네, 2시간 만에 이제 본인 자진 사퇴 형식으로 했는데 네. 2시간 만에 자른 거죠. 잘랐죠. 그러니까 아, 결국에는 아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론의 힘이 얼마나 큰 겁니까? 만약에 소문 안 났으면 그냥 갔을 그리고 제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이정주 기자가 보도 안 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갖고 갈라. 예.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 잘 보세요. 2시간 만에 잘랐는데 자기들이 몰랐다 했잖아요. 그럼 금요일 날 투서가 들어갔어요. 네. 자 금요일 날 저녁부터 세볼게요. 그럼 토, 일, 월. 제가 기사 쓰기
3일이 있어. 3일. 네. 3일 동안은 그럼 가만히 있다가 어차피 이 사람들 말은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몰랐는데 투서는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때부터 알았거든요. 그렇지. 알았는데 알고도 토, 일, 월은 버티다가 왜 제가 기사 쓰니까 2시간 만에 자릅니까? 그러니까. 아유, 너무나 딱 떨어지는 기사였다. 잘했어요. 네. 이런 취재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도 또 적극 국민의힘 해주시기 지도부와 바랍니다.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네, 또 사이가 나빠지고 안에 이제 취재원들이 야 몇몇 카톡이 왔어요. 네. 야 또 철이 왔구나. 네가 등장하는구나. 또 선거철이 왔죠. 네. 네, 또 국민의힘 내부 갈라치기 들어가고 근데 갈라치기 아니라 그러니까. 그 똑바른 사람을 당협위원장 앉혀주라 이 말이에요. 제가 네. 그 관악이 제가 마지막 한마디 보태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관악갑이 국민의힘에게 어떤 자리입니까? 그 사람들도 자조적으로 말해요. 직업이 당협위원장이야. 솔직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그 배지 달 가능성이나 있습니까? 관악에서 잘 어렵죠.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민주당의 대구보다 더 빡세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대구의 당협위원장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당선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잖아요. 네. 근데 나름 험지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그 좀 스펙이 괜찮은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사람 네. 관악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뭐 예를 들면 관료 출신도 괜찮고 꼭 관료가 아니라도 정상적으로 그 정당 활동을 진실되게 해온 사람 안 쳤어. 그러면 자기들이 이해라도 하겠대. 네. 예, 자기도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딱 낙하산으로 와도 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봐도 괜찮네. 조직위원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더 낫구나 네. 라고 하는데 아니 꼭 데려와도 꼭 이런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알겠습니다. 이정주 기자 된 사람이네. 멋있다. 오, 좋아요. 네. 저희가 11시 11분이지만 요 꼭지만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기소됐어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결국 기소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출마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나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일단 뭐 정치적으로도 출마하기 쉽지가 않게 될 예, 거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이 있습니다. 22조에 보면은 네. 그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공여 및 수수 등의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될 경우에 네. 그 각종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네, 그러니까 경선에도 참여할 수 없고 아마 네.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어허.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좀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4조에 보면 예외 규정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정치 탄압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또 당대표가 윤리위에서 따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정치 탄압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왜 오세훈 시장이 입장문을 기소되자마자 긴급 그렇죠. 기자회견을 했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향한 상납 기소,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라는 입장문을 오세훈 시장이 내긴 했는데 이 두 문장 가운데 사실에 부합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명태균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네.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요나라 일본말 써서 죄송하지만 그 명태균 씨에 따르면 사요나라 오세훈 뭐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뭐 카톡 뭐 등 해서 23꼭지가 아직 남아 있다. 아직도 23마리 남았나요? 네, 명태균에게는 23꼭지의 카톡 등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면 저희 취재 편의점에 알려주겠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내용 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도 정말 오늘도 뜨거운 정치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취재하시니까 확실히 내용이 풍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보니까 내일이요 한파주의보가 내렸더라고요. 예, 오늘 밤에 서울, 났습니다. 경기, 강원, 충청 등의 한파주의보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발효되고 그렇지만 취재 편의점은 내일 아침에 약속드린 대로 약속했으니 또 어떻게 해요. 예,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아니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반드시 현장을 좀 사수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저희가 내일 국회로 갑니다. 국회에서 여러분들 아침 방송을 만나뵙겠습니다. 국회에서 하시나요? 네, 8시 반부터 아침 방송을 국회에서 합니다. 현장에서 하고요. 여러분들은 따뜻한 곳에서 저희들은 차가운 곳에서 함께 연대의 마음으로 방송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